추가로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노멀 퀘스천까지 잘 만들어낸 모습이고, 일단 저희가 크리에이트 쿼리 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죠? 테일의 서치로부터 실질적인 질문을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노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체크 컨디션 함수 제일 밑에 부분에다가 여기다 def라고 하신 다음에 execute execute search라고 할까요? execute search라고 하시고 state 값을 전달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execute search가 아니라 저희가 그 위에서 작성한 create query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create query.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색어를 생성을 해야겠죠. 검색어. 강의 자료를 보시면 create query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검색할 최적의 검색어를 하나만 생성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질문 퀘스천에 대해서 저희가 텍스트에 있는 퀘스천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변수에다가 실질적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너는 사용자 질문을 토대로 최적의를 뺄까요? 토대로 구글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하나만 만들어줘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자 질문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퀘스천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LLM으로부터 인보크를 수행을 해서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테이트스에 있는 create query라는 변수에다가 LLM이 생성한 검색어를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리스폰스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고, 자, 밑에 퀘스천 부분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대전 맛집 알려줘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크리에이트 쿼리로 자신이 인터넷 구글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를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대전 날씨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대전 날씨라고 해서 검색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다른 질문
쿠팡 사태에 대해서 조사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검색어를 이렇게 생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검색을 안 하네. 해킹 사태를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검색어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검색을 진행하는 모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올라가셔서 저희가 체크 컨디셔널 다음 줄에다가 def라고 하신 다음에 execute search 검색을 진행하다 라고 해서 검색을 진행하는 노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저희가 create query라는 변수에다가 status로부터 create query라는 노드에서 생성한 결과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create query 그리고 response라는 변수에다가 클라이언트 태블릿 서치가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치 함수에다가 create query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 결과를 스테이터스에 있는 result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스에 있는 results 라고 하면은 LLM이 검색어 위에서 create query에서 검색어를 만들어낸 결과 create query라는 키값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키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치를 진행한 다음에 해당 결과를 result라는 키값에 다시 저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당 노드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노드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add 노드라고 하신 다음에 execute search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execute search 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해당 노드에 대해서 엣지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create query에서 바로 end 노드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execute search 모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 add 엣지라고 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execute search로부터 어디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end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execute search 모드로부터 end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대충 저희가 이 해당 그래프를 완성을 했다. execute search 예, 저희가 쿼리를 만들고 태블릿 서치를 통해서 검색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종료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쿠팡 사태에 대해서 조사해줘 라고 질문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색어로 쿠팡 사태 조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태블릿 서치에서 검색을 진행해서 검색한 결과를 리졸트라는 키값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색 결과로 정보 유출 나오네요. 정보 유출에 대한 검색어도 나오고 개인정보 4,500건 이런 내용들이 잘 검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 앤서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파이널 앤서 DEF라고 하시고 파이널 앤서 파이널 앤서이라고 해서 최종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최초 사용자 질문에다가 스테이투스에 있는 퀘스천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프롬프트 내용으로 프롬프트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리졸트 태블릿 서치가 검색을 진행한 결과를 리졸트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롬프트한테 너는 사용자 질문 퀘스천으로부터 사용자 검색 질문으로부터 검색 결과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검색 결과는 리졸트에 저장이 되어 있죠. 에 따라 최종 답변을 해줘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퀘스천에 대해서는 사용자 질문 퀘스천 값을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졸트스에는 검색 결과 리졸트스라고 해서 완성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LLM으로부터 인보크를 진행을 해서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검색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투스에는 어떤 값을 넣어볼 수가 있죠? 파이널 앤서이라는 값에다가 리스폰스에 있는 컨텐트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빨리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가 다음 세션으로 다음 강의 자료로 툴콜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Y파이낸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추가로 작성을 했는데 Y파이낸스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주식 같은 거를 검색을 해주는 주식 가격 같은 거를 검색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 주식 가격을 조회를 하고 주식 가격을 토대로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하기 전에 에이전트 랭그래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반복되더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해당 노드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노드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final answer이라고 해서 final answer이라는 함수로 사용을 해서 노드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add 엣지 부분에서 execute search 부분에 바로 end로 끝나는 게 아니라 final answer로 끝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add 엣지라고 해서 final answer로부터 end 모드로 연결을 시켜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으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주시면 쿠팡 사태에 대해서 LLM이 먼저 서치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검색어를 만들고 검색어를 토대로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리절트에 있는 내용과 최초의 사용자 질문을 토대로 제일 마지막 쪽에 파이널 앤서에 쿠팡 사태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킹 사태에 대해서 답변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랭그래프랑 태블릿 서치를 통해서 검색하는 에이전트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툴콜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툴콜링. 자, 강의 자료 보시면 스터디이미 사이트 들어오셔서 왼쪽 강의 메뉴 누르신 다음에 10월 오늘 날짜 보시면 네 번째 강의 자료 AI 툴콜링이라고 강의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라면 끓여줘라는 요청을 했어요. 친구는 이제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요청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 냄비라는 도구도 사용하고 아니면 이제 수도를 사용해서 물을 담아내기 위해 수도도 사용하고 이제 칼도 사용해서 라면을 끓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LLM한테 라면 예를 들어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LLM은 저희 윈도우 운영체제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LLM한테 도구를 주어준다면 예를 들어 파일 탐색기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주어준든지 아니면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최근 날씨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준다면 LLM은 그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툴콜링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저희가 툴콜링을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툴콜링을 사용하기 위해 느낌표라고 하시고 pip 인스텔이라고 하신 다음에 랭 체인에 코어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툴콜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툴을 정의하기 위해서 from이라고 하시고 main chain에
저희가 랭체인 코어에 툴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툴스의 임포트 툴. 툴이라고 하시고 한번 저희가 제대로 라이브러리를 등록했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등록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툴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툴을 생성할 때 마찬가지로 함수를 정의하듯이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ef라고 하시고 저희가 일단 제일 간단한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add라고 하시고 저희는 add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죠. a라는 매개 변수, b라는 매개 변수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add라는 함수를 저희는 이렇게 return a 플러스 b라고 하면 저희는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LLM이 해당 함수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인지 LLM 같은 경우에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긴 문자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쌍따옴표를 3번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해당 함수의 해당 도구의 역할을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a 더하기 b 해당 도구는 덧셈을 진행을 하니까 a라는 매개 변수와 b라는 매개 변수를 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해당 함수에서 제공하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그스라는 뭐라고 해요? 테마에서 저희가 먼저 A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A는 첫 번째 int 값.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int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툴이라는 거를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툴이라는 거를 키보드 보시면 숫자 1부터 쭉 나와 있는데 숫자 2번을 Shift 누르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골뱅이라는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하신 다음에 툴이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랭체인에서 정의되어 있는 툴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def로 선언한 함수와 이렇게 위에다가 골뱅이하고 툴을 해서 정의된 함수와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제대로 저희가 툴을 생성을 했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에러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프린트문으로 add 함수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dd 함수를 출력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툴 이름을 add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 뭐가 나타나죠? 이 내용이 나타나요. 이 내용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문자열 안에다가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디스크립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일반 함수를 정의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def라고 하시고 normal add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normal add라고 하시고 a와 b라는 매개 변수로 return에서 a 플러스 b 라는 간단한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라고 하시고 normal add라는 함수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펑션이라고 해서 해당 펑션에 대한 뭐 이상한 코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툴에 대한 데코레이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함수는 LLM에서 랭체인에서 사용하는 랭그래프에서 사용하는 툴로 정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normal add 같은 경우에 3과 4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하면은 3과 4를 이렇게 덧셈을 진행해서 7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툴이라는 데코레이터로 생성한 add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add라고 하시고 저희가 3과 4를 입력을 할게요. 자, 3과 4를 입력을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툴 데코레이터로 생성한 함수 같은 경우에 invoke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invoke라고 하셔서 제가 invoke 안에다가 a라는 매개 변수에 사용할 값 딕셔너리 형태로 a 킵값에 사용할 5라는 값, 그 다음에 b 매개 변수에 사용할 3이라는 값, 그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5 더하기 3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툴 데코레이터로 생성한 함수 같은 경우에 실행할 때 invoke 함수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데 invoke 함수 안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add 함수에서 정의된 매개 변수에 따라 값을 대입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툴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툴이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곱셈을 진행하는 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라고 하신 다음에 multiply라고 하셔서 마찬가지로 a라는 매개 변수, b라는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해당 함수에 대해서 동작되는 기능에 대해 작성하지 않고 바로 return이라고 한 다음에 a 곱하기 b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a 곱하기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툴 데코레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 해당 툴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설명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a 곱하기 b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얼규먼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히 안내를 해야겠죠. a 값 같은 경우에 첫 번째 int 값, b라는 매개 변수는 두 번째 int 값. 두 번째 int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두 번째로 작성한 멀티플라이라는 툴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따로 뭐 인보크를 하지 말고 add라는 부분에다가 멀티플라이라고 작성을 하면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요번에는 5 곱하기 3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는 add라는 툴에서 인보크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멀티플라이라는 툴에서 인보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3이라는 결과 15가 출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add 툴에서 인보크 함수를 진행을 해볼까요? add라는 툴에서 인보크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을 해주시면 당연히 5 더하기 3이라는 결과인 8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 더하기 3.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사용성 있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툴이라는 변수에다가 두 개의 툴들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add라는 툴과 두 번째 multiply라는 툴 두 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그스에다가 A 매개 변수와 B 매개 변수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A 매개 변수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5, B 매개 변수에는 마찬가지로 3이라고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반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복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for in range라고 하시고 length 출수만큼 저희가 반복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수만큼 진행을 해주시고 툴에다가 출수에 있는 i값을 i 인덱스 i만큼 반복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저희가 프린트 툴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툴이 리스트 변수에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첫 번째는 add라는 툴이고 디스크립션에는 저희가 작성한 add 툴의 역할이 쭉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라이라는 툴이네요. 멀티플라이의 디스크립션을 보면 a 곱하기 b라고 되어 있고 args에는 첫 번째 인트, 두 번째 인트 저희가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인보크를 그대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인보크 args를 위에다가 정의를 했죠. args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주시면 맨 처음에 5 더하기 5와 3인데 맨 처음에 툴이 아마 add라는 툴이 호출이 됐을 거예요. add라는 툴에서 5 더하기 3이라서 8이고 두 번째는 multiply라는 툴이었을 거예요. 5 곱하기 3 해서 15라는 값이 출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 f스트링 방식으로 툴 네임과 그 다음에 값 여기에는 인보크 결과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툴 네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툴 인보크 라고 하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따옴표를 여기다가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기다가 작성을 해버렸네요. 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add 할 때 5 더하기 3에 대해서 add라는 툴을 호출할 때는 8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multiple이라는 툴을 호출했을 때는 15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라는 결과.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툴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한번 만들어서 구조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툴 딕셔너리라고 해서 딕셔너리 자료형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툴 딕셔너리라는 변수에 어떤 값? 툴 네임이란 키 값에다가 저희가 해당 툴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키 값으로는 툴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고 값으로는 뭐가 들어가죠? 실질적인 툴, 저희가 위에서 실질적인 정의했던 툴이 그대로 대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프린트 문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주시고 저희가 딕셔너리로 구조화된 형식으로 툴을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이라고 하시고 딕이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툴 이름 add라는 툴을 한번 해볼까요? add라는 툴에서 한번 invoke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invoke라고 하신 다음에 얼그스라고 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8이라는 게 나타나네요. 자, 요번에는 multiply라는 툴 이름으로 딕셔너리 툴 이름으로 툴을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을 호출을 하시면 요번에는 5 곱하기 3, 5 곱하기 3, 15인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개의 툴을 LLM이 여러 개의 툴을 호출하게 되는데 딕셔너리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인보크를 사용해서 툴을 호출해내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LLM한테 툴을 바인딩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LLM 하시고 with tools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상단에 정의했었던 LLM으로부터 bind tools 이라고 하신 다음에 tools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두 개의 툴, 더하는 add라는 툴과 multiply라는 툴을 LLM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인딩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인딩된 툴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LLM이라고 하시고 with라고 하신 다음에 tools라고 해서 저희가 invoke라고 해서 한번 LLM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가 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는 전혀 저희가 정의한 툴에 대한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는
라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with 할 때 반대로 됩니다. with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지금 컨텐트에 LLM이 답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답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 더하기 20은? 이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더하기 20은이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는 컨텐트에 어떠한 내용도 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LLM한테 10 더하기 20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답변을 했어요. 아까 30이라는 답변을 했고 10 곱하기 20은이라고 했을 때 200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밑에 조금 내려다 보시면 툴콜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툴콜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툴콜스라는 부분을 보시면 네임으로 add라는 네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얼그스로 뭐가 되어 있죠? 얼그스에 이제 저희가 add라는 툴에서 정의했었던 args 내용이 그대로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결과를 리스폰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폰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리스폰스에 있는 툴 폴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리스트 딕셔너리 형태로 자기가 어떤 툴을 쓸지 그리고 그 툴에 어떤 형식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작성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번엔 10 곱하기 20이라고 질문을 해볼까요? 자, 10 곱하기 20이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번에는 multipl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당 툴을 리스트로 감싸져 있으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for이라고 하신 다음에 I in range라고 하시고 len이라고 하신 다음에 리스폰스에 있는 툴 콜스라고 해서 반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이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폰스에 있는 콜스의 i번째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print 툴이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LLM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사용해야 된다는 툴 이름과 얼규먼트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에다가 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죠? 딕셔너리 형태로 구조화를 시켰죠. 그러면 저희가 해당 딕셔너리 형태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그냥 툴이라고 하기보다 툴콜이라고 할게요. 툴이 겹치네요. 툴콜이라는 변수에다가 툴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툴 딕셔너리라는 변수로부터 LLM이 요청한 툴콜 이름 네임 죄송합니다. 이러면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툴 네임이라는 변수에 툴콜 네임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툴 얼그스라는 변수에 툴
폴 얼그스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툴 네임에 그러면 여기에 add라는 툴이나 멀티플라이라는 툴이 대입이 되겠죠. 대입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시고 툴로부터 invoke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voke 함수에 뭐가 들어가죠? 툴에 LLM이 툴에서 사용할 아르규먼트라고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대입이 될 거예요. 대입을 시키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괄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도 대괄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로 진행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지금 10 곱하기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라이라는 툴을 호출을 하게 됐을 거예요. 멀티플라이라는 툴을 통해서 인보크를 진행해서 LLM이 요청한 아규먼트를 통해서 20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툴 내용을 전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출력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현재 LLM이 멀티플라이라는 툴을 호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 곱하기 20은 뭐야?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10과 20이라는 매개 변수를 각각 대입해서 총 200이라는 값을 도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복잡하게 질문을 해볼까요? 10 더하기 20 곱하기 3 질문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요번에는 툴이 호출이 안 되네요. 일단 그냥 더하기로 해봅시다. 10 더하기 20 10 더하기 20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지금 요번에는 LLM이 add라는 도구를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A라는 매개 변수엔 10, B라는 매개 변수에 20을 대입을 해서 최종 결과 30을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툴풀링을 구조화시켜서 LLM이 호출한 툴을 실제로 실행을 시키는지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헤빌리 서치로 툴콜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와이파이너시를 툴로 만들어서 툴콜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